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자세히 올려드렸는데 그 영상을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직접 전화를 주셔서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소서에 관한 것을 10번도 더 이 영상 촬영을 할 것 같은데 대체로 비슷하지만 오늘 그 요청에 의해서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소개서, 이것은 자기를 소개하는 글인데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문항에 기초해서 답변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어진 문항을 기초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모든 사항이 바로 자소서의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페이지에 나오는 출결사항, 또 진로 희망부터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종합평 의견란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어진 문항에 따라 생기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부족하지만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출간한 것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생활기록부 모두를 올려놓고 화살표를 그려가면서 어떻게 1번, 2번, 3번, 4번 문항에 적용할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대학의 합격자 자소서를 참고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께서 남의 자소서는 절대로 읽으면 안 된다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하시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만의 자소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소서를 모방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남의 자소서를 너무 많이 읽고 참고하다 보면 여러분의 자소서가 아닌 것도 그렇지만 남의 자소서의 글을 그대로 도용해서 유사도에 걸리게 되면 불합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역설적으로 누가 남의 자소서를 더 많이 읽느냐가 합격의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만의 창의적인 여러분만의 자소서를 만든다 할지라도 남의 자소서를 읽지 않으면 방향성을 잡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1번 문항 작성하는데 적어도 한두 달 걸릴 거리요. 한두 달 걸려서 만들었다 할지라도 전문가가 보면 이게 뭐지? 라고 모두 다 버려야 할 정도로 완성도가 떨어질 것입니다. 경험해 보셨을 거리요. 그렇다면 남의 자소서도 못 보게 하고 또 내가 스스로 작성한 것이 결국 완성도가 높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남의 자소서를 한 번도 보지 않고 여러분 나름대로 작성했다고 합시다. 정말 단 한 건도 남의 자소서를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여러분의 생기부를 바탕으로 자소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제출하려고 보니까 남의 자소서와 5, 60%더 나아가서는 7, 80%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1번 자소서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요즘은 이제 그런 학생들이 없지만 4, 5년, 7, 8년 전에는 고등학교 입학해서 첫 시험을 봤는데 4등급을 받았다. 충격이었다. 망연자실했다.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릴까 고민하다가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단순히 암기만 하지 말고 개념과 원리를 잘 파악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더디지만 성적이 오를 것이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꾸준히 암기보다 개념 원리를 파악해 공부하다 보니 정확도가 높아졌다. 그래서 다음 시험에는 1등급을 맞게 되었다. 여러분, 제가 그냥 들려드리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쓴 자소서가 10개에 6, 7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참고했니? 그랬더니 아니요 선생님 저 사실인데요. 1학년 때 성적 보세요. A 과목이 이렇게 4등급이었는데 2학년 때 1등급 되었잖아요. 여기서 증명하지 않아요? 여러분처럼 다른 학생의 성적 분포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선생님이나 아니면 그 과목을 나보다 잘하는 학생들의 조언을 받아서 했을 때 그렇게 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남의 자소서를 꼼꼼하게 살펴봤다면 그러한 표현 내용은 지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자소서를 쓰려면 가능한 한 남의 자소서를 많이 보고 중복되는 것을 피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역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부분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합격 자소서를 정확하게 읽고 또 읽어서 그 패턴을 익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격의 비법은 첫째로 첫 문장이 낯설게 표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수님이 호기심을 갖고 읽지 않나요? 대체로가 아니라 거의 99% 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입학해서 저는 어느 봉사활동을 했는데 저는 몇 학년 때 저라고 하는 말이 모든 학생들 자소서의 첫 문장의 첫 글자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지겹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첫 문장 첫 단어가 저로 시작하느냐 다르게 표현할 수는 없느냐라고 하는 것도 제 책뿐만 아니라 다른 분 자소서의 책을 참고해도 그런 것들은 모두 자세히 설명을 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문장은 낯설게 표현하라.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것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에게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요청한다면 제가 개별적으로 면담에 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하면 더 좋겠죠. 제 전화번호는 010-9410-4320입니다. 010-9410-4320 여기에 기록은 해놓지 않고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했다가 저에게 전화를 하시면 제가 정성껏 첫 문장을 어떻게 낯설게 표현해서 호기심 있게 관심을 갖고 채점관이 읽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기심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끊임없이 반복 수정해야 됩니다. 적어도 1번 문항 30-40분 정도 써야 되지 않을까요? 30-40번 정도를 수정해서 완결된 자소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보통 9월 중순 정도에 자소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그 전에 쓰고 수정하고 해서 완결된 자소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만의 색깔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만의 색깔이 드러나는 기초 자료는 앞에서 이야기한 생활기록부가 되겠죠. 그런데 또 놀랍게도 생활기록부의 내용이 다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봉사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과거에 코로나 이전에도 봉사활동이 거의 비슷하고요. 노인복지센터, 요양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또 장애인시설, 여러분 그 밖에 어디 가서 활동하십니까? 제가 이야기한 거 모두 중복되지 않나요? 아니면 지역 도서관 없잖아요. 도서관에 가서 도서 정리해주고 심부름해주고 지역 아동센터에서 학생들 지도해주고 또 장애인센터에서 돌봐주고 요양원에 가서 어른들 일손 도와주고 심지어는 안마해드리고 말벗해드리고 이거 이외에 활동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학교 환경정화활동은 누구나 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주어진 내용이 똑같을 때 어떻게 차별화하는가 하는 부분들도 만약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에게 전화 주신 부모님의 자소서 작성하는 방법 부탁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